저는 이게 정부에서 이미 계획한 것인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만의 자기 어떤 독창적인 그런 구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한 지역의 대표로서 좀 안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하시죠. 예. 예.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이 있을까? 기업 유치, 뭐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실현 가능성 유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요. 어느 기관을 선정하는 용역이 아닙니다. 우리 153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잘 됐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용역 결과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정부 안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122개 남은 기관도 지방으로 내려서 지역의 활력을 찾아야 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2단계 지방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실현 가능성 있도록 익산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해 주시죠. 권태홍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넥솔론 반도체 재활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저는 그 넥솔론 파산이 완전히 정치인의 무능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로서 그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왜 정치적인 책임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은 넥솔론의 중국산 제품의 덤핑이 아주 심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래의 먹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권태홍 후보의 이 공약은 넥솔론 회생에만 초점을 두었고 다른 미래의 다른 어떤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결여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미래 먹거리는 제가 아까 처음 질문 드린 바 있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익산형 그린 뉴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수소 경제 이런 내용들로 사실은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것이 넥솔론의 사례입니다. 넥솔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부가 3020 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태양광 관련된 부품 소재 산업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을 키우지 않고서 향후에 어떻게 재생에너지 관련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냐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넥솔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으로 다시 회생시키겠다는 겁니다. 경제성도 충분하고 국가적 정책 방향에도 맞고 현재 시설과 인력이 조금만 투자하면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들의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익산시의 악취 문제는 도심과 농촌 지역 가릴 것 없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축산 악취의 경우 새만금 상류 지역 수질 개선 차원에서 완공 지역에 현업 축사를 사들여 폐업하게 하는 방식으로 강도는 물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대책으로 생각하는지 또 축산 농가와 상생의 요구도 적지 않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한병도 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익산의 악취에 대한 오염원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사의 문제, 공단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행히 우리 익산시에서 그 악취를 포집하는 차량을 곧 조만간에 발주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대 정도나 또 필요한 만큼 더 구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더 심한 악취 원인지를 찾아내서 그게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토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러면서 이제 우리 왕궁 말씀을 하셨는데 왕궁 축사 매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제껏 농사를 축산 농가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농림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하고 예.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악취에는 축사 악취가 있고 산단 그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악취 원인 중에 하나인 그 왕궁 축사 매입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산단 악취 미세먼지는 친환경 생태 산단 사업 확대로 잡겠습니다. 아울러서 악취 포집 차량인데요. 이미 익산시에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몇 대를 더 해서 악취 포집 차량이 악취의 그 포집을 해서 그 성분을 분석하면은 그 성분을 배출하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한 원인 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악취 저감 시설할 때 그 국비로 비용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취 저감이 완전히 그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이전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태웅 후보입니다. 예, 악취 대책 얘기하기 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장전마을은 17년 동안 악취에 대해서 한 번도 성분 검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 도심 악취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법에 의무화하겠습니다. 도심 악취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단, 그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도심 주변의 축사 문제입니다. 공단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시범 사업으로 제1산단, 2산단, 첨단 친환경 산단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동산동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공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상습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분 검사를 의무화하고요. 소각장 주변에 주민 비원 반경 확대를 300m에서 1km로 확대하겠습니다.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부송, 삼성, 팔봉동의 주민들에게 악취 보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심 축사 매입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들은 대부분 좀 포괄적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세 후보자에게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조배숙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네. 먼저 한병도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병도 후보는 23일 날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기소된 게 사실이고 무죄를 주장하시니까 재판 준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의정활동이나 지휘활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받는 1, 2년 동안 익산에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소도 하는 상황에서 출마한 것은 저는 익산 시민에게 큰 손해인데 시민에게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답변을 하셔야죠. 예. 네. 먼저 우리 의정 활동이 소홀하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치검찰의 억울한 기소 때문에 지역 현안을 2배로 더 뛰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치적 기소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네. 반드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근데 이제 본인은 자꾸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유죄 확정할 때는 익산은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법적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지시겠습니까? 그 조배숙 후보님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가지고 마치 어떤 유죄의 뉘앙스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유죄 뉘앙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요. 유죄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말씀 계속 하시는 건 맞지 않는 저는 이제 것 아닙니다. 같고요. 뭐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무죄를 그렇게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그런데 피고인 말만 듣고 재판하면 유죄 날 피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제 증거를 기초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무수석 당시에 낭산 폐석산 문제 보고서를 봤지만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어서 직권남용 가능성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이 생명권을 지키는 행동이 직권남용이라는 그 말을 하는 이게 과연 이 말이 되는 변명인지 직권남용 가능성 때문에 낭산 폐석산 문제를 알고도 무시한 분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해가지고 이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낭산 폐석산 문제는 알고도 무시하고 이 울산시장 선거에는 개입하고 또 익산 시민에게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건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우리 낭산 면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쓸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네, 된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그 조배수 후보님께서 울산 사건에 대해서 아주 혐의를 거치 그 유죄가 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제, 조급하게 기소를 하고 서둘러서 하고 참고 네. 울산청장 같은 경우는 부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서둘러서 기소를 했는지 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밝혀질 있습니다. 것이고요.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땐 그리고 굴뚝에도 연기가 한병도 나더라고요.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전국을 발로 뛰며 지역의 수건 사업을 청취하고 풀어온 경험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후보가 풀었다는 이 전국 지역 수건 사업에 익산 사업이 있나요? 제가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는요, 광역 단위의 한 개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그게 사업이었습니다. 익산 수건 산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하는 그 일 자체가요. 한 자, 그렇다고 광역시에 하면 제가 한 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좋습니다. 면제하는 사업을 한 아니 겁니다. 갑자기 예탐 아니 지금 보세요. 전국을 발로 뛰면서 지역의 수건 사업을 청취하고 풀어온 경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조혜수 후보님, 수건 사업을 우리 익산 풀었습니까? 현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광역 단위의 현안 사업을 이거는 좀 챙기기 제 위해서 질문에 이 대한 이야기를 한 답은 겁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쪽 저는 그래서 질문하셔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후보가 익산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답변이 이렇게 돼가지고 예, 마무리해 권태웅 주시죠. 후보한테 예. 이 질의를 좀 못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원래 수도권 잘안 토론은 다음 수도권 토론 원래 저한테 잘안 하시잖아요. 예, 그 질문 답변은 좀 준비를 골고루 했습니다.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예, 조배숙 의원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진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정치가 혁신되고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는 이 정치인들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가장 약자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요. 네. 예, 중요한 자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치가 제대로 바뀌려면 정당이 제대로 책임 정치를 하는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의 책임 정치 관련해서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 때 공약을 지키는 거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일단 오래 가야 됩니다. 정당이 4년마다 이합집산하고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당을 바꾸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보면 정당 혁신, 정치 혁신에 가장 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당 정치가 좀 여태까지 해방 이후에 출연된 정당이 1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명력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문제가 좀 아니고요. 본인이 사실은 이 정당 정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고 중진론을 얘기하시는데 이 중진 역할론도 그동안 사실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지역이 차별당하는 그러한 정치가 된 것이 소위 중진 정치입니다. 정당 개혁, 정치 개혁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역할보다 분명한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병도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은 최고의 자질과 정책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정치인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병두 후보의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몇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지만 익산갑에서 낙선하고 익산을로 출마한 그런 과정 또 한 번 또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전마을에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은 그런 이유, 그러한 마음가짐. 최근에 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본인은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익산 시민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한 고민과 사과를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무죄다 계속 이 말씀만 하고 계신데 사실 검찰의 기소에 따른 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도 굉장한 부담이 대통령과 시민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정의당 중앙당 공심위원장입니다. 제가 100명이 넘는 후보들을 심사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고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기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한병도 후보에 대해서 제가 심사하는 입장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공직 후보로서 사실은 나서기에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 같았다면 아마 출마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한병도 후보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번 선거 때 갑에서 지고 을로 와서 그것이 지금도 좀 어떤 후회가 되고 가슴에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당의 공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을로 내려와서 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경선도 여기에서 했습니다. 지금 사건의 본질은 검찰에서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전방위로 움직여서 울산시장에 개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전제와 검찰의 주장 자체가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리해 저는 주시죠.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병도 후보 주도권 토론 5분 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조배숙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조배숙 의원님께서는 사선의 중진론, 이제 5선이 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켜본 국회는요, 꼭 선수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도 되고 그러지만 역시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번 선거 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 그 사선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익산의 가치를 2배로 올리겠다. 지금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악취 문제,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 익산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익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촌 오거리에 웨스틴 라이프 호텔 지금 또 세워져서
익산의 가치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난 제가 19대 때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고 보조금이 4년 동안 통틀어서 한 9,800원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때 국고 보조금 합계액이 1조 6천억 정도입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도요. 우리 조배수 후보님께서 노력을 안 하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우리 지역구 의원이 그래도 지역 현안을 챙기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큰 틀에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심각한 인구 유출 지역이 우리가 됐는지 악취 문제는 아직도 우리 모든 시민들의 최고 큰 고민거리인데 이것은 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지 큰 방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 그리고 지적은, 이제 더 큰 예.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비례대표를 한 번 하시고 3번을 우리 익산 시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 5번째 국회의원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더 큰 정치력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교섭단체 말씀을 하세요. 예. 물론 교섭단체 중심으로 또 돌고 있죠. 그러나 교섭단체 내에서도 선수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제 질의하실 때 보니까 기존의 양당 그 거대 정당의 교섭단체가 뭐 아니, 핵심은 그런 4선에서 얘기를 이랬는데 하시는데 5선이 되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해도 되느냐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4선 때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5선이 되면 정말 힘을 받아서 이제는 확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4선 때도 제가 물론 비교적 좀 작은 정당이긴 했지만 호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국민의당에서 그 보수 세력과 야합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평화당을 해서 나왔고 제가 초대 당 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 저는 지역 현안을 위해서 발로 뛰었고 그리고 또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태용 후보님께 이제 정책 공약 관련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실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미륵사지 완전 복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바람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가져오신 자료도 연구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후에 또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좀 저희들이 제안했던 이게 만약에 복원이 힘들다면 충분히 가치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빛복원과 이후에 기술이 발전되면 밤에 홀로그램에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완전 복원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론으로 찍은 미륵사의 사진인데요. 아마 시민들도 사실은 너무 황할 겁니다. 그래서 다 보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체 모양을 유추할 수 있도록 창조적 복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3탑, 3금단까지는 복원을 해야 된다. 현재 회랑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증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상대적으로 토론의 분위기가 차분한 편입니다. 예,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이어서 공통질문 3번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환경과 관광에 중점을 둔 친환경 명품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제 문화유산과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 사업, 솜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익산시 친환경 명품 관광도시 활성화, 이름부터가 꽤 복잡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권태홍 후보입니다. 예, 친환경 명품 도시 참 가슴 설레는 용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륵사지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심 형태는 유치해서 볼 수 있도록 미륵사지를 완전 복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왕궁리 유적 국도 1호 산앞을 지하화하고 세계 다문화 테마파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포역과 동일역 그 사이에 만경관과 연계해서 세계 기차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에 여러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체험, 기술 체험, 문화 체험 등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현재 미륵사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리고 춘포역과 동익산역 사이에 세계 기차 테마파크를 연동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느낄거리, 체험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병도 후보입니다. 예,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익산에 그 명절 때 10만 명이 다녀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아무도 머물지 않고 미륵사지와 그 국립박물관만 구경하고 다 떠나셨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좀 체류하고 좀 거점형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익산에 머물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급히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로 우리 익산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생태 관광 관련된 건 제가 만경강 백리길을 강조를 한 건요. 우리 익산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배숙 후보입니다. 네, 제가 만경강 국가정원 이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저를 위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경강은 정말 우리 그 익산의 보배와 같은 천연의 보고입니다. 생태습지 그리고 철새 도래지 그리고 또 천연기념물 희귀동물이 20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KTX가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저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전라북도의 다른 지역과도 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그리고 또 군산의 그 근대문화유산 공간에 셔틀버스를 좀 마련을 해서 뭐 만경강 국가정원 아니면 저 백제 역사유적지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익산 낭산에는 전국 44개 배출업체에서 유해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둔갑해 매립한 폐석산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뒤늦게 행정 대집행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로 이적 처리할 계획인데요. 책임이 있는 전국 18군데 자치단체 중 무려 16곳이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민들만 침출수 문제 등 생존의 피해를 견뎌내고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1분이고요. 한병도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136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18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익산과 전주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수수 관련 예산도 전부 고갈이 됐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 낭산 폐석산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편성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익산에서 올리면 환경부하고 우리 익산시가 1대1 매칭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만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는 우리 낭산 폐석산 문제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조배숙 후보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요. 지자체 혼자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부는 그런데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때문에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건강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고 그다음에 원인을 제공한 그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환경재난피해구제 및 복구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주민 피해가 커지기 전에 우선 폐기물의 처리 그리고 환경을 복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상권 범위 확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그 오염 책임 기업들에게 사후적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끝났습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권태홍 후보입니다. 예, 말보다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낭산 폐석산에 한때 하수 슬러지 고형화물을 묻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과 환경부 낭산에 오시도록 해서 주민들과 대책위를 통해서 그걸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낭산 문제는 낭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폐석산 전체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 폐기물을 투입한 44개 업체가 소재한 18개 지자체에 똑같이 책임을 부과하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서 당해 지자체가 정부와 피해가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서 정부와 익산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대집행법을 바꿔야 되고요. 산지관리법을 바꿔서 폐석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 주민협의체를 형성해서 이후에 다른 폐석산도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들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아쉽게도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무리 발언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후보자입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이 저희 후보자가 한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그동안 토론회에서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치열하기도 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조배숙 후보님, 권태웅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익산의 새로운 도약입니다.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 환경 문제, 비싼 집값 문제,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제 든든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선수를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변화와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째는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보수 야당은 탄핵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 것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뭉쳐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권태홍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예, 위대한 익산 시민 여러분, 정치인은 자질과 정책 능력이 최고로 준비돼야 됩니다. 정치인이 신뢰받고 정치가 혁신되어야 사회가 좋아집니다. 죄송하지만 한병도 후보의 공천은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공천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익산 시민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조배수 후보 중진 역할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치 혁신과 거꾸로입니다. 중진 역할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정치 개혁에 오히려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력은 우군 정의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의당을 이끌어갈 저 권태웅 사무총장입니다. 용감한 익산 시민 여러분,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치인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배숙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16년 전에 익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잘 자랄까 걱정도 됐지만 익산 시민들 사랑 덕분에 조배숙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고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도중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조배숙 나무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제 튼실하게 자라서 시민들이 땡볕도 가릴 수 있고 또 열매도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떤 농부도 16년 동안 그 키운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갖다 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생을 챙기라고 제3당을 세워주셨는데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저에게는 익산이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조배숙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법에서 정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모쪼록 후보들을 평가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6번의 토론회를 생중계했는데요. 다시 보고 싶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후보자 3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투표가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인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익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었던 익산의 자존심과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를 좌우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익산시는 몇 년 전 35만에 육박했던 인구가 29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믿고 뽑아주었던 국회의원들, 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성화를 위하여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분의 정든 고향 익산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한 정부로부터 예산을 타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은 소상공인들의 빚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의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그 공장들, 그리고 모든 생산 라인들, 그리고 기업이 이끌어가는 판매망, 이런 그 상황들이 거의 대부분 붕괴되어 가고 있고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생존의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았지만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치인들은 자신을 선택해 준 익산을, 그리고 익산의 발전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유장평화를 앞세워서 분단 국가에서 필수적인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전방의 전초기지 해체, 기계화 사단 해체, 군단 및 사단을 해체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을 망각하고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대칭
그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미사일을 증강하고 북한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그들의 군사력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익산은 고대로부터 백제와 함께하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백제 문화의 융성을 통해서 일본 문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백제 왕궁, 익산의 탁월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륵사를 중심으로 왕궁리의 소중한 문화 역사 그리고 그 유산을 복원하여 관광산업을 복원하고 부흥시키는 일을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그리고 건전한 가정을 위기에 빠뜨릴 동성애, 차별금지, 이슬람 문화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종교와 교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을 내세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떠한 세력과도 과감하게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신학과 인문학을 수업하였고 역사를 전공하였습니다. 저의 전공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소외당하고 침체되어 가는 익산의 종교, 문화, 역사, 경제가 살아있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1대 국회의원 익산을 지역에서 출마한 무소속 기호 9번 배수연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촛불로 망한 정당, 촛불로 탄생한 정당, 그 사이에 끼어있는 몇 개의 군소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파행을 저질러온 20대 국회의원 만행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응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20대 국회와 똑같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허송세월을 할 것입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깨끗하고 청렴한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정당 후보는 다 빼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후보, 무소속 기호 9번 배수연 후보를 선택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국민적 고통이 심합니다. 제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 세배를 스스로 50% 이하로 삭감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는 당선이 어렵지 당선 후 백지 수표와 같이 확장성이 큰 후보입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 개혁과 익산 발전을 위해 이 목숨을 걸겠습니다. 국회의원 4년을 해보니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국회 개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국민 소환제,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고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 전환을 입법화하여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익산 발전은 식품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식품산업연구원, 국립1위 농식품고등학교를 설립, 영등동 푸드프라자 사업을 실시하고 3기 낭산 배석산 폐기물 특례법을 제정하고 금마고두지구에 고대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며 서동공원 호수공연상품 개발을 제작하겠습니다. 나바우 성지와 여산 천호 성지를 연계한 순교자 공연상품을 개발하고 춘포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동북부권 이전, 4대 종교국 축제 개최, 익산 브랜드 공연상품 개발 제작, 익산 시립극단과 창극단을 설립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익산 의병기념관을 건립하여 충효교육을 실시하고 영어마을 조성과 해외 교환 학생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어 교육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재활지원법을 제정하여 자영업자들의 재활의 기회 확보와 익산형 일자리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로 고용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익산을 살기 좋은 도시, 품격 도시를 만들어 인구 감소를 줄이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켜 살기 좋은 행복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익산은 2000년 역사의 고도, 마백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전주의 전통 문화,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 익산의 고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 벨트가 형성되는 관광 삼각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익산을 식품 산업의 메카, 고대 역사 문화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살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당 후보를 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염된 정당 후보보다는 깨끗한 청정 후보를 찍으셔야 합니다. 국민을 모욕한 그 지긋지긋했던 20대 국회의 행태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이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익산을 무소속 기호 9번 배수연 후보로 바꾸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무소속 기호 9번 배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익산시 을선거구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최규석입니다. 심각한 경제난에 코로나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6년 전부터 일괄성 있게 펼쳐온 3.3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3.3 정책의 양적 완화와 국민배당금 실행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먼저 배당금 지급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매월 22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결혼 시에 남녀 5천만 원 지급과 주택자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넷째,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과 아이 10살 될 때까지 전업주부수당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다섯째, 6.25 월남전 참전용사 파독 광북 간호사분들께 일시불 5억 지급과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 마비를 해소하고 긴급 생계 지원금으로 18세 이상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궁금해하는 배당금 재원 마련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폐지하고 36가지 각종 세금을 한 가지로 통합하면 연 1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쉽게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홍콩이 실행 중이고 많은 투자 자본이 홍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비례형 벌금형 시행으로 연 1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범죄 외의 경범죄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사업자 500만 명 신설하면 연 1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업을 합법화시키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소득자 탈세 방지하면 연 200조 세수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국가 예산이 현재 512조인데 긴축 재정을 통해 연 200조가 절약됩니다. 이와 같이 연 500조의 세수가 늘어나며 전체 연간 총 세수는 1000조가 됩니다. IMF 때는 금융위기만 있었지만 지금은 금융위기와 실물위기가 같이 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3.3 정책이 시행되면 폐지되는 제도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란법 폐지입니다. 뇌물 공여자와 뇌물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현행 쌍벌제를 폐지하고 뇌물 받은 자만 처벌하여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실명제 폐지입니다.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방지와 지화자금 양성화로 아시아 금융 메카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능시험 폐지입니다. 중고등학교 6년간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상식 수준의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넷째, 상속세 폐지입니다.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 흡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속세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익산 시민 여러분,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가 전체의 그릇된 제도를 바로잡아서 어느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나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일을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는 지역 발전보다는 국민의 균형 있는 생계 발전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배당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익산 시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3.3 정책을 반드시 실행할 것입니다. 3.3 정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실현될 것이고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핵심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